제가 그 최만순 대표님을 알게 된 건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 식당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게 좀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계획도 이제 알게 됐고, 이거 좀 알리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그렇게 시간을 한번 내봤습니다. 저희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의사가 영양학자가 되지 못하면 미래에는 영양학자가 의사를 대체할 거다 이런 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이러한 이 음식과 관련된 요리와 관련된 거를 이렇게 전수할 때는 요리 교실 같은 그런 형태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었다면 지금은 내 몸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음식을 먹는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음식을 잘 할 수 없다라는 수준까지 이게 이 이론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요리를 잘하는 게 맛을 잘 내고 좋은 재료를 쓰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음식의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요리 몇 가지를 맛을 보고 이제 우리 대표님하고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그냥 식당 사장님이 아닌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조리를 하시고 하십니까? 이러니까 24절기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24절기에 맞춰가지고 얼마 전에 대한이었죠? 네. 이게 뭐 소한 다음, 대한 다음 뭐 이런 그 절기에 따라서 맛을 내는 그 조리의 방법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뭐 소금을 더 하냐, 덜 하냐, 조금 더 달게 하냐, 덜 달게 하냐, 더 시게 하냐, 덜 시게 하냐 이런 의미들 이렇게 우리가 주로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떤 절기 개념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진정한 약선 요리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 몸이 자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 패턴으로 돌아가요. 우리 하루에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하루 24시간을 12개의 마디로 나눠가지고 우리 인체에 있는 육장육부가 합해 12개죠? 육장육부가 각각 활성화되는 시간이 있어요. 또 각각 약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오후 3시 반에서 5시 반에는 간의 기능이 아주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후 3시 반에서 5시 반 사이에 그러니까 해질 무렵 혹은 직장 같으면 이제 퇴근할 시간이 돼가면 너무너무 피곤해지고 그 시간 지나면 또 조금 회복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는 간이 문제입니다라고 웅변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 알 리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 안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미 다 체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새롭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자연과 또 인간에 대한 또 특히 인간의 몸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깊이 가져가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분이 음식도 물론 맛있게 만들어야 되지만 좀 더 근본적인 건강 그러니까 건강을 좀 힘이 나게 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근본적으로 이런 베이스를 올려주는 그런 음식 만들기 혹은 또 건강 지킴이 이런 역할들을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가 되면 저도 가서 뭐 필요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됐던 게 오늘까지 온 거예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창원 상공회의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고 이렇게 무슨 아카데미 같은 걸 하신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약주를 좋아하세요. 이 저녁에 막 이
이 선수들 모아가지고 막 한 잔씩 하시고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자리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많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건설 자재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모래, 좋은 자갈, 또 좋은 시멘트 이런 거 갖고 와야 건물이 잘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거를 좋은 걸 구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도 다니시고 또 그거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저녁에 술도 먹고 또 구해줘서 고맙다고 대접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그 건물의 좋은 자재를 확보해 가지고 해야만 좋은 건물이 올라간다는 걸 자기가 아는데 내 몸의 성분이 되는 거를 그런 것처럼 잘 챙기고 있냐 이거죠. 내가 만약에 이 몸이 건물이라 그러면 나는 좋은 자갈과 좋은 철감과 좋은 물과 좋은 모래로 구성되어 있냐 이거죠. 아니거든요. 좀 형편없는 철근이 받치고 있거나 물과 모래의 배합 비율이 다르거나 이러면 건물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는 잘하면서 왜 내 몸이라는 건물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시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제는 내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 몸이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좋은 철근이 받쳐줘야 건물이 우뚝 서는 거고 물과 모래와 자갈과 이런 것들이 배합 비율이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얘네들이 배치되는 간격도 일정해야 돼요. 철근이 한쪽에 막 몰려있고 한쪽은 없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잘 관리되어져야만 이게 그 재수명을 다하는, 물론 영원히 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재수명을 다하는 그런 건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우리 작년에 우리나라에 그 포항, 양산 이런 데 지진이 많이 생겼어요. 그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진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살짝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죠? 저는 그 지진 경험을 어떻게 했냐면 그때 점심을 먹고 차 한잔 마시려고 상남동에 그 스타벅스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어지러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병이 왔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뭐지? 이러고 있는데 막 건물이 흔들리거나 이런 경험은 못했는데 뭐가 흔들흔들하는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한 5초 내외의 시간에 그 지진 경험이 그래요. 뭘 흔들리고 공포를 느끼고 이런 게 아니라 멘탈이 없어져요. 그냥 순간적으로 아주 황당해지는 거예요. 이상한 경험. 그러다가 한 5초, 10초쯤 지나고 이게 지진인가 보다. 나만 그런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제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진이 무서운 거는 뭐냐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 집이 흔들릴 거라고는 상상은 못하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땅이 흔들릴 거라고 예측하고 살아가지 않거든요. 지나놓고 보면 이해는 되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그 중에 예를 들어 어떤 관계도 있어요. 관계. 여기 여성분들 좀 계신데 우리 남편은 절대로 안 흔들릴 거야 했는데 그놈이 나가서 딴짓을 하면 이게 지진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의 지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존재 기반이 흔들리는 거죠. 그때는 흔들림을 느끼는 게 아니라 멘탈이 붕괴되잖아요. 순간적으로. 마찬가지로 내 몸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아요. 근데 그런 지진은요, 사실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우리 역사상 지금부터 5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에 있었던 지진들보다 훨씬 빈도가 잦아지고 치명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확정된 설은 아니지만 연구 결과들인데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자연을 이게 뭐라 그럴까 진보하고 진화하는 거를 자연을 정복하는 개념과 이렇게 지환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온도 변화가 생기고 북극에 얼음이 녹아내리고 이러면서 이 땅의 이
뭡니까? 여러 가지 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에 변화도 오고 여기서 밀면 저기서 또 땡겨가고 뭐 이런 변화들이 결국은 이런 심각한 지진을 가져오게 됐다라는 그런 설들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성하고 있는 탄탄한 관계, 내가 유지하고 있는 이 몸, 이것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내 삶에 언젠가 지진이 온다. 그럼 지진이 안 오게 하면 제일 좋은데 내가 지진을 막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건물의 내진 설계가 중요합니다. 건물에 얼마나 강력한 지진 그 파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내진 설계로 또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놨느냐에 따라서 이걸 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지진에도 무너지는 사람이 올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3개월에 한 번씩 뭐 혈압약도 타다 먹고 또 뭐 철 바뀔 때마다 보약도 한 번씩 지어 먹고 이렇게 하면 이걸 할 수 있냐?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요. 우리가 병이 오는 통로를 돌아보면 전부 일상에서 옵니다. 일상에서. 우리 서양의학에서는 병이 오는 그 통로를 바이러스나 세균으로 봅니다. 근데 한방에서는 병이 오는 통로를 세 가지 이 길로 봐요. 첫째는 몸 안에서 오는 거, 둘째는 몸 밖에서 오는 거, 셋째는 이건 아닌지 바뀐지 정확하지 않은 거. 그래서 하나 내인, 외인, 불내외인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복잡하지만 내인에는 몸 안에서 시작되는 거에는 5가지가 있어요. 음식, 과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술도 음식에 넣을 수 있지만 술을 좀 따로 뺍니다. 그 다음에 성관계. 이렇게 5가지로. 이 바깥에서 오는 거는 우리 기후와 관련된 거예요. 풍, 그 다음에 이게 바람이죠. 그 다음에 냉기, 그 다음에 더위, 습기, 이 건조한 거, 그 다음에 열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안도박도 아닌 거를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여기 맞았다든지 높은 데 떨어졌다든지 이런 사고들 이렇게 해서 이제 병이 오는 통로로 보는데 그것들이 그 통로로 들어와서 내 몸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냐를 가지고 어떤 병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진단도 하고 침도 넣고 약도 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음식과 과로와 또 스트레스 또 뭐 술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은요 가만히 돌아보면 매일매일 이루어집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한 번도 쉬지 않고 매일 먹어야 되죠. 매일 마셔야 되죠. 또 매일 뭐 이 감정과 관련된 노동을 하죠 우리가. 네, 기쁘기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디프레스 되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막 사색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일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 계속해서 바위 위에 떨어지면요 언젠간 이 바위가 쪼개진다 그래요. 이건 물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반복의 힘이에요. 반복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대표적인 게 먹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먹는 거를 좀 바꾸면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반면에 먹는 거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러면 이거는 획기적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그 음식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또 어떠한 패턴으로 먹을 것인가 막 몰아서 먹을 건가 규칙적으로 먹을 건가 이런 얘기들이에요. 생각난 김에 잠깐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저희 한의원에도 이렇게 환자분들께서 오시면 원장님 입맛 좀 떨어지는 약 없어요. 너무 지금 입맛이 땡겨가지고 죽겠어요. 뭐 그런 침 없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자고 먹는 게 하루 종일 먹는 양이 비슷한데 왜 나는 찌고 쟤는 안 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해는 합니다만은 제가 조금 다르게 그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금방 이해를 하세요. 뭐냐면 하루에 내가 예를 들어 똑같은 양을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물도 먹고 밥도 먹고 뭐 반찬도 먹고 빵도 먹고 뭐 이것저것 좀 먹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하루에 먹는 걸 다 합쳐서 한 1.5kg를 먹었어요. 만약에 그랬는데
한 사람은 500g씩 3번에 나눠서 먹었고 한 사람은 그걸 한 목에 다 먹은 거예요. 그럼 하루에 먹은 건 똑같아. 그러면 몰아서 먹은 사람은 무조건 살이 쪄. 나눠서 먹으면 살이 안 쪄. 이제 쉽게 비유해 볼까요? A라는 사람과 A-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연봉이 6천이에요. 연봉이. 근데 A는 셀러리맨이야. 500만 원씩 매달 벌어와요. 그럼 1년 6천이죠? B는 비즈니스를 해요. 그래서 사업을 한다고 첫 달에는 한 1,000만 원 갖다 주고 한 몇 달 소식 없어. 그러다가 한 4, 5개월 지나가서 한 2천만 원 갖다 주고 또 한 7, 8개월 소식 없다. 연말에 한 3천만 원 일시불로 준 거예요. 그 연수입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A의 부인은요. 매달 500씩 들어오니까 돈을 규모 있게 씁니다. 전기세도 내고 보험도 들고 애들 공부도 시키고 옷도 사입고 뭐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A-의 와이프는요. 겁이 나서 돈을 못 써요. 이게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족족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 전기불도 2개 안 돼. 하나만 켜고 보일러 불도 좀 높이고 아주 낮추고 막 옷도 2개 사고 하나만 사고 애 학원도 2개 안 되고 1개만 하고 다 저축시켜 놓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하나는 지출 모드, 하나는 세이브 모드예요. 몸이 세이브 모드로 돌면 무조건 축적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먹는데 하나 찌고 하나 안 찌는 거예요. 이걸 풀어줘야 돼요. 이 이제 세이브 모드, 지출 모드라고 하는 걸 조금 어려운 얘기로 하면 몸의 기초 대사량이에요. 기초 대사량 혹은 우리 가정 경제로 하면 최저생 대비. 네. 이거예요. 얘를 확 낮춰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 기초 대사량을 낮추면은요, 눈도 조금만 봐라, 심장도 조금만 뛰어라, 소화도 조금만 시켜라, 똥도 조금만 만들어라, 생각도 조금만 해라, 체온 유지도 조금만 해라. 이러면은요, 에너지 안 쓰는 거죠, 거기에. 기초 대사량은 어제와 같은 내 몸을 유지하는 데 쓰는 힘이에요. 무슨 생산적인 일을 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고. 그거를 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다 낮추니까, 낮추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저축시켜요. 어떤 형태로? 이자 많이 나오는 형태로. 우리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중에서 제일 이자를 많이 주는 게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입장에서는요, 무조건 지방으로 바꿔가지고, 화폐를 바꿔가지고 세이브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그걸 가지고 꺼내가 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이놈의 지방 좀 없으면 좋겠는데, 몸의 입장에서는 생존해서 제일 이자 많이 나오는 지방으로 바꿔놓을 수밖에 없다. 공장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뭘 집어넣어도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공장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뱀은요, 이슬을 먹고 독을 만들잖아요. 소는 이슬을 먹고 우유를 만들어요. 똑같은 걸 먹어도 공장이 다르면 결과가 다르다니까.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을 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먹는 것부터 해요. 규칙적으로 먹으면 몸이 비로소 이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갑자기 다이어트를 그러는데, 어쨌든 그 음식과 관련된 게 패턴이 중요하다. 종류도 중요하고 패턴도 중요하고.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음식을 다 드시는 분들이기는 하나 먹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 그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3개월이죠? 예, 3개월간의 이제 긴 여행이 펼쳐질 겁니다. 그동안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음식을 또 함께 하신 분들이 아니니까 다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사람의 몸을 잘 이해해서 그 몸에 그러니까 내가 먹은 게 곧 나니까 그죠? 예, 먹은 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만들고 나의 품질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나가는 그런 여행에서 우리 최만순 대표님이 뭐 사부님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이드라고 생각해요. 이 여행의 가이드. 이 여행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가이드가 되어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각자에게 찾아온 이 기회들의 무게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정말 기다려왔던 소중한 그런 기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한테는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알아나가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고요.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주어진 기회들을 소중하게 잘 사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발전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좋은 가이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저도 참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그 강의하는 과정에 뭐 한두 번 제가 어떻게 또 와 뵐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멀리서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볼 거고요. 모쪼록 여러분들이 멋진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